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지난번부터 개발 물주기에 대해서 계절별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편 물주기와 재배 영상은 이미 올렸고요. 이제 마지막 편 겨울의 물주기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은 영상 올리기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별, 장소별로 환경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맞게 물을 줘야 하니까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 가볼까요? 12월은 가지발 선인장인 크리스마스 선인장이 꽃을 피우거나 지는 시기가 되지요. 이 시기에는 꽃을 피우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므로 물을 너무 말리면 잎장이 얇거나 힘없이 처지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흠뻑 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화분이라면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을 이렇게 주는데요. 재배 온도에 따라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큰 화분은 한 컵 반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은 뿌리가 얕으니까 조금 적게 뿌려서 주고요. 저는 일주일 정도 주기로 물을 주는데요. 물의 양을 적게 줘요. 재배란다는 너무 춥거든요. 물의 양을 좀 넉넉히 준다면 한 열흘 정도 주기로 주기도 하고 2주 정도 주기로 물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화분은 물을 더 넉넉히 줘야겠지요. 컵으로 한 두세 컵 정도는 주는 것 같지요. 물의 계량을 제가 컵으로 알려드리지만 꼭 재배 환경의 온도와 통풍 정도를 생각해서 가감해야 하고요. 온도가 낮은 장소에서는 물을 많이씩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을 조금 줄여서 위에서 주다 보면 화분 아래의 뿌리에는 물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낮은 저면을 해서라도 화분 아래로도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시기에 제가 촬영을 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꽃이 지고 나서 베란다가 너무 춥다면 안으로 들여서 충분히 수분 공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에서 수분 공급을 시키고 수분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하루 정도 지나서 베란다에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물론 꽃봉오리가 부풀기 전에는 이렇게 장소를 자꾸 옮기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지금은 겨울의 물주기잖아요. 겨울에는 이미 꽃봉오리가 완전히 부풀었거나 꽃이 지는 시기거든요. 지금 현재 미리 촬영을 해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상태로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꽃이 지금 지거나 꽃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고요. 꽃이 지고 나서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던 수축된 잎장도 그대로 그냥 두어도 자기 스스로 회복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꽃봉오리도 없고 꽃을 피우지 않아도 되니까 자체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보충으로 영양제를 주면 도움이 되겠죠. 촬영을 하려는데 영양제가 안 보여서 지금 촬영이 안 되었어요. 겨울이니까 입자 형태의 완효성 영양제가 좋습니다. 액상형은 봄, 가을이 좋고요. 위에서만 물을 주면 회복이 완전히 안 되니까 그릇에 물을 이렇게 담고요. 화분을 올려놓아서 아래쪽 크게도 물올림을 해주어야 좋습니다. 만약에 따뜻한 장소에서 개발을 재배한다면 겨울이라도 한 번 정도는 물 높이를 아주 높게 해서 저면을 시키면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잎도 아주 통통해지고요. 작은 화분은 이렇게 올려놓고 아래와 위 모두 수분 공급을 이렇게 해줘요. 물론 매번은 아니고 가끔이요.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요. 평소에는 위에서만 수분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원종 개발은 어떻게 재배해야 할까요? 아직은 꽃을 피우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이 원종은 봄에 꽃을 피우는 개발이니까요. 12월은 그냥 그대로 재배하던 대로 편하게 재배해도 되어요.
작은 화분은 수분 공급을 이렇게 가끔 해주고요. 아래와 위에서 모두요. 원종보다는 12월에는 꽃이 진 가재발이 수분 공급이 더 필요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꽃을 피워야 해서 이런 가재발은 베란다가 좀 춥더라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꽃이 졌다면 이제 따뜻한 거실로 옮겨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서 무름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번 정도 풀어주고 그 다음은 조절을 해야겠지요. 봄과 가을에는 비도 맞추고 샤워기로 물도 줬죠. 그렇지만 겨울에는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샤워기로 수분을 공급한다든지 잦은 저면은 위험해요. 무름병이 올 수 있거든요. 12월에는 이런 작은 잎은 그대로 두어도 돼요. 성장해서 봄에 꽃을 피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떼어내어도 됩니다. 그러나 1월과 2월에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아주 작은 잎은 따내는 게 좋겠지요. 1월에 가재발 선인장은 봄, 가을보다는 약간 줄인 정도로 물을 주면 되어요. 겨울이라 통풍이 좀 약하니까요. 가끔 낮은 저면으로 용토 아래쪽으로도 수분을 공급하고요. 원종 개발은 이 시기부터는 너무 따뜻한 곳에 놓지 않아야 계절을 느낄 수 있어요. 서늘한 정도에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1, 2월은 밤의 불빛을 차단하거나 밤의 불빛이 비추지 않는 장소에 놓아서 겨울의 긴 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에 너무 밤의 불빛을 많이 받으면 꽃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1월과 2월은 서늘하고 짧은 낮, 긴 밤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원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재발은 꽃 피는 시기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짧게 나오는 새 잎은 제거해 두는 것이 좋고요. 작은 새로 나오는 잎이 있다고 해서 꽃눈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남는 에너지로 기존의 잎장을 좀 더 튼튼하게 키워 놓아야 꽃 피는 데 힘쓸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가재발은 상관없고요. 원종은 1월은 그대로 물을 주다가 2월에는 물을 약간 줄여서 줘요. 정확히 말하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약간 물을 줄이는 게 좋아요. 너무 말리진 말고요. 그리고 2월 말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약간의 부족함이 식물에게 종족 보존 욕구를 일깨워서 꽃눈 분할을 더 왕성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장기간 물이 부족한 환경을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원종 개발은 이렇게 작은 새 잎은 1월에서 2월은 제거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큰 잎은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 2월에는 이 끝잎에서 꽃눈 분화가 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끝잎을 제거하면 봄에 꽃을 많이 안 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끝잎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잎장을 튼튼히 만든다고 끝잎을 제거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끝잎을 놔둬야 해요. 가재발의 경우는 새 잎을 그냥 두어도 되고 제거해도 돼요. 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새 잎을 제거해도 되고요. 끝잎이 튼튼하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고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가재발은 1월이나 2월이나 물주기 차이는 없어요. 12월 말에 꽃이 지고 회복시키고 나면 안정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원종 개발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시기예요. 개발은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식물이니까요. 베란다에서 재배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실의 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앞에 놓아두는 것도 서늘한 겨울의 계절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베란다가 너무 추운데 베란다에 두고 싶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실 문을 약간 열어서 베란다에 온기를 내보내면 냉해를 입지 않겠지요.
종합하면요. 원종은 12월은 정상적인 관리,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조금 부족한 듯한 물주기, 그리고 2월 말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체력을 키워놓아야 하니까 충분히 영양제도 주고 충분히 수분도 공급합니다. 물론 재배 환경에 따라 충분한 저면은 한두 번만 하고 물을 줄일 수도 있지요. 낮은 온도에서는 충분한 수분은 물음병을 오게 할 수 있어요. 3월부터 봄의 관리는 봄의 물주기편 영상을 이미 올렸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편적인 관리는 그때그때 또 올리겠습니다. 가재발 꼭 지고 나서 잘 회복시키고요. 또 원종 개발은 관리가 잘 되어서 봄에 꽃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원종의 꽃이 내년 봄에는 가득 피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